상담이론 두 번째 상담이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상담이론은 지시적 상담하고 특성 요인 상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적 상담. 왜 지시적 상담이냐? 왜 특성 요인 상담이냐? 특성 요인 상담이냐? 이것은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자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은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건 각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과 접목해서 상담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면 네 특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은 대표자가 윌리엄슨이에요. 윌리엄슨과 달리 윌리엄슨 자체는 뭐냐면 학교 상담의 선구자, 학교 상담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 상담의 선구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윌리엄슨이 왜 학교 상담의 선구자란 말이 중요하냐면은 윌리엄스 자체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상담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 경험치가 부족하니. 그래서 학교 상담의 선구자인 건 뭐냐? 이 학교 상담에서 이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 상담자가 좀 더 인지적인 영역에서 보다 탁월한 식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윌리엄스는 상담 관계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상담 관계는 상담이라는 것은 교수-학습 관계다. 그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누구 역할? 상담자는 선생님, 교육자 역할을 하죠. 교육자 역할을 하고 내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습자 역할을 하는데 학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내담자한테 좀 더 상담자가 탁월한 식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는데, 그럼 이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특성 요인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 중심? 상담자 중심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자 중심 상담 혹은 특성 요인 상담 혹은 지시적 상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 요인론자들은 어떠한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떠한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 프로이트 인간은 과거에 결정되는 존재다. 이렇게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선, 악 이렇게만 쓸 거예요. 저게 뭐냐? 인간관.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은 자아 실현으로 봐요. 각 개인이 갖고 나온 소질, 그것을 잘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인간은 왜 특성 요인,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냐면, 인간은 옳게 선과 악의 잠재력을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때로는 선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악을 실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아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못하고, 선을 실현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는 존재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와줘도 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선이란 선의 본질은 뭐냐? 자아 실현이다.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 이제 제가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은 이렇게 되돌려서 정리해 놓으셔도 되겠죠.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다.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선이란 자아 실현이다.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보다 탁월한 식견을 갖고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내담자를 도와줘야, 학생 같은 내담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윌리엄슨이 주장한 거, 윌리엄스 다할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시적인 요소로 문제 해결을 돕는다. 그래서 왜 지시적 할 수 있냐? 지시적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에게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에 어떤 해석을 해주고 정보를 주고, 어떤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충고 자체가 상담은 아니지만 이런 거 충고 기법. 왜? 내가 좀 더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서 가능한 거죠. 정서적 영역이라. 우리 충고해주는 상담이세요. 내담자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걸 전문가인 상담자. 그래서 학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시, 충고, 암시 등을 한다라는 것이 지시적 상담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론적 가정은 뭐야? 상담자가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왜? 내담자는 성과학의 잠재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적응 행동, 이렇게 행동은 지적 과정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담 목표는 어떤 상담 과정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란 뭐냐?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돕는 안내 학습, 그 다음에 학습 안내. 그래서 자기 생활을 최적의 적응을 돕는 재학습, 재교육이다 그랬는데, 특성 유인 이론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은 측정 가능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특성은 측정 가능한 특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은 인간은 각개인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성이란 뭐냐? 특성은 뭐야? 흥미, 욕구, 가치, 성격,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의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상담에서 측정한다는 건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특성을 측정 가능하다라고 보는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는, 이것이 어떤 도구다?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 특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도구로 생겨서 이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성 요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뭐 특성 요인 이론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지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상담자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상담의 성공과 실패는 상담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각 개인은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이에요. 고유한 특성이 있다 해서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 객관적인 근거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특성 요인의 상담 과정, 윌리엄스의 상담 과정을 보게 되면 엄청 잘 나오죠. 분석, 종합, 진단, 예후 혹은 처방 혹은 예후, 예측, 그 다음에 상담, 끝난 게 아니라 추수, 지도, 추후 상담, 추수, 지도, 추후 활동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성 요인이라고 해서 윌리엄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하죠. 무엇을 잘하려고? 진단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슨도 역시 윌리엄슨과 다할리의 상담 과정, 특성 요인을 바탕으로 살면 진단이라는 건 뭐냐?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 우리가 병원에 가 진단해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진단이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요. 직업상담, 학생에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윌리엄스는 어흥무불로 진단해요. 어흥무불. 자, 보면은 네 가지에서 어리석은 선택.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흥미적성 불일치. 흥미적성 불일치,
아니면은 선택하지 않았네. 무선택. 이쁘게 써드려야죠. 무선택. 그 다음에 선택을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4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도 이것도 엄청 빈도수가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다? 진단,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거죠. 분석. 다양한 내담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자료? 이 다양한 분석 때 다양한 자료 어때? 객관적인 자료죠. 객관적 자료 수집. 객관적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이 객관 자료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뿐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쓰는 것이 뭐예요? 심리 검사를 반드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가 왜? 각 개인은 독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측정 가능하다 보는 거죠.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내 사람들의 강점, 약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4가지 유형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찌 될 것이다. 예후, 예측, 처방해 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상담하고 제대로 개입된지 알아보는데 그러면은 어리석은 선택 유형은 뭐냐?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 혹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혹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뭐냐? 직업 상담에서는 앞서서 그 부처 탐정여행 할 때도 그랬어요. 부처 집단 직업 상담 과정을 보게 되면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탐색 단계 4가지 활동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개방하고 흥미적성 탐색, 탐색에 대한 피드백, 불일체 결정. 주로 흥미적성을 탐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단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직업 상담에서는 각 개인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주로 관심 갖는 거는 잘하냐. 적성이란 잘하는 거예요. 흥미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성이라는 거, 잘하는 것을 좋아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 유형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고민을 하지만은 잘하냐, 좋아하냐, 좋아하냐, 잘하냐,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자기는 어떻게 우리가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흥미도 중요하고 적성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직업 진로 발달한다는 건 적성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재밌다고만 내가 좋아한다고 흥미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성에서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자기가 적성이 없는데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특권층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뭐 우리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은데 어떤 객관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는데 선택하고 마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선택하는 거. 이거 다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하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흥미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적성이 부족한데 흥미만 갖고 선택하는 경우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그러면 흥미는 수준이라는 게 없어요. 적성이라는 건 능력이기 때문에 적성은 능력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부분에서. 그래서 흥미, 적성, 불일치를 보면 흥미는 수준이 없지만은 적성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아서도 문제예요. 이거는 각 개인이 생각하는 흥미, 적성, 불일치일 수도 있고 각 개인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다, 모른다라고 해서 자기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개인은.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도와주는 건데 각 개인은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날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근데 내가 생각한 흥미적성 불일치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검사에 의한 흥미적성 불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는 수준이 없지만 적성 수준이 너무 높은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곳에 일한다. 이러면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진단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됐구나 그랬죠. 그 다음에 무선택이라는 거 뭐냐면은 뭐 잘 때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하지? 나한테 맞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선택자. 불확실한 선택은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부족해? 자기 이해 몰라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직업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이런 이해들이 부족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들을 나타내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치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상담하는 거예요. 처치가 들어가서 개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보는 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분석은 내담자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야 현재와 미래의 적응 조건 결부시킨다 그랬어요.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단계가 분석입니다. 종합은 이것을 갖다 얻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와 배열해서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내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 진단입니다. 디아그노시스, 진단. 그래서 내담자의 두드러진 특징을 기술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처치 혹은 예진 혹은 예후예요. 내담자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달될 것인가, 발전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진단은 과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리고 상담 들어가는 거죠. 중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인 학생, 그러니까 학생처럼 생각하죠. 내담자인 학생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 발전, 통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선과학의 잠재를 갖고 상담자가 지시해 주더라도 결국 선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앞서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상담이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지시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조언해주고 안내해주고 충고하는 과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조력 과정이 상담이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 후에 배웠던 걸 상담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혹은 또 새로운 문제점 없는지 팔로우업, 추후 지도, 추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윌리엄스의 상담 과정 아니면은 윌리엄스가 다알리의 상담 과정인데 특성 요인 이루어내니까 그러니까 상담할 때 무엇에 포인트를 두는 각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야. 특성이 안 맞다. 네 특성을 잘 몰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객관적 검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처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왜 아직 잘 몰라 어리석다는 것보다 학생이야. 그러니까 상담자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자는 어떤 역할,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시하더라도 강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어떤 상담에서도 래퍼 형성은 다 없이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래퍼 형성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 되겠죠. 관계 형성하는 거에서 상담자는 친밀함, 관계, 허용적인 분위기, 부드러움, 내담자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 정보를 잘 노출할 수 있고 상담에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친밀한,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인 학생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귀양 강제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나올 뻔했어요. 요새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하면은 근거 있게 해줍니까?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야지만 받아들이지 그냥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 되는데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누가 들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서적인과 인지적인데 어떤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어떻게 행동 계획을 제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조언할 때는 나중에 뒤에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을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일반적인 상담을 토대로 직업 상담 가요. 정신 분석 상담을 토대로 정신 역동 직업 상담을 하는데 특성 요인이라는 건 상담자가 교육자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충고, 설득, 들어간다는 거. 설명은 다른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충고, 설득, 설명이란 기법을 강조하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설득적이고 설명적 방법, 직접 충고, 설득,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뢰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이거는 특성 요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는 전문가예요. 개별화의 원리에서 각 개인에게 맞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개입 방법이 상이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에도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랑 맞지 않는 내담자라고 생각하면은 내담자가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해도 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책임의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 혹은 의뢰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건 좋은 표현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 혹은 위임해야 되는 것. 특성 요인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자기가 내가 똑똑해, 내가 탁월한 정보력, 습득력, 해석력, 재현력, 충고력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상담자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상담 기술을 한번 볼게요. 상담의 기술은 강제적 환경의 순응 그랬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객관적인 환경에 순응하고 타협할 것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환경의 순응,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걸 순응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문제적인 게 있으면 문제 환경을 제거하고 문제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적당한 환경, 내담자한테 맞는, 내담자 특성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내담자의 심리적 변화를 가지고 있을 태도 변경하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한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내담자가 여기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내담자의 무엇에?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도록, 자기 흥미, 자기 적성, 자기 가치, 자기 욕구 이런 거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조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성 요인은 직업 상담에서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을 쓸 일이 없죠, 솔직히. 그렇게 잠깐 뭐 이론 그거 배웠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특성 요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특성 요인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검사 도구를 배우는 건 뭐예요? 심리검사 도구를 해석해서 내담자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내담자를 이해하는. 직업 상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자기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해, 자기의 무엇을 이해. 자기 이해한다는 건 결국 말하는 각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특성에 관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죠. 직업 이해.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거 관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요인에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짝짓는 거예요. 개인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 특성 요인은 어디 가서 심리검사. 객관적인 도구. 특성 요인만 심리검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심리검사를 빼고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특성은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막 역동이 아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 요인은 심리검사를 한 번 해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점 비판점인데 장점 먼저 볼 거예요. 특성 요인 상담의 공헌점. 제가 심리검사로 갖고 있는 심리검사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죠. 객관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적인 거. 그러면 심리검사 도구를 상담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과학화시켰다는 공헌점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심리검사를 읽고 단점이면 심리검사를 해줘. 너무 그걸 의존한다는 건 문제가 돼요. 한 번 검사를 내가 그걸 갖고서는 너 특성이 이러니 이렇게 될 것이다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게 심리 검사 갖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이 검사를 안 하고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발달 초기에서 개인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상담을 전문화 과학하는 그게 있다. 개인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적 검사 자료를 강조했으니까 그것을 측정해야 돼요. 특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리더십의 특성도 있고, 뭐 가치의 특성도 있고, 욕구의 특성. 다양한 검사 도구 발달에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론들이 인간 문제 정의적 영역에 치중했다. 뭐 정의적 영역에 치중했다면 이건 왜? 인지예요. 지시하는 건 정의 먹혀 들어가요? 너는 그런 남자 만나면 고생해. 내가 이만큼 정보를 갖고 살아봤으니 고생해.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면 먹혀 들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정의적 영역에 치중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지적 영역에 치중을 했다라는 거. 그것을 공헌점을 볼 수 있고 비판점은 인지를 너무 강조했다 이렇게 비판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분석, 종합,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단 중요하게 진단을 명확하게 하니까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했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공헌점이에요. 심리 검사를 상담에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는 공헌점이에요. 근데 비판점 뭐냐? 누구 중심 상담, 상담자 중심 상담. 문제는 누구 문제, 내담자 문제, 상담자가 지시적인 거예요. 상담자가 너무 지시하면 어때? 민주적? 반민주적. 비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지시적 역할이 너무 강조됐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그래요. 학생인 내담자는 잘 모른다. 상담자가 좀 탁월한 식견. 그래야지 선을 실현할 수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시적 역할이 너무 강조되어 있고 내담자의 가능성이 선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내담자다 해도 이러고 지나친 지시로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그리고 제가 했잖아요. 인지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공헌점이 될 수 있지만 인지를 중시하니까 정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적 측면 무시하고 지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과거의 어떤 특성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객관적 자료 좋은 점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지해서 했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반대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너무 과신했다는 비판점이 돼요. 그래서 특성 요인은 정말 간략하게 그랬지만은 출제빈도 굉장히 많아요. 출제빈도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을 좀 갖고 계시면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상담자가 객관적으로 내담자 특성을 파악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요인 상담 아닌데 직업 상담에서 자기 이해하고 할 때 어떻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계토들이 이 내담의 특성에 맞는 직업 정보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시적 상담 특성 요인 상담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목이 비지시적이에요. 지시적 상담과 대비되는 그런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